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화요일 교차로 유튜브 뉴스 첫 소식입니다. 19일부터 22일까지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가 19일 막을 올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대의원들과 자원봉사자, 취재진을 포함해서 약 5만 명이 시카고에 직결하는 것으로 직결됩니다. 보안은 매우 삼엄해서 대회장 주변부터 도심 깊숙한 곳까지 도로가 통제되고 철저한 펜스로 둘러싸였습니다. 하늘에서는 끊임없이 헬리콥터가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특히 한 달 전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중에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에 이번 전대에서는 보안 검사와 출입증 확인이 강화됐습니다. 대회 첫날인 월요일부터 시카고 경찰, 국토안보수사국, 수도경찰 등 다양한 소속의 경찰이 파견돼서 대회장 주변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가자 사태 정책을 비판하는 활동가들이 민주당 전당대회 행진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면서 이들이 대회장 인근에서 행진을 계획하고 있어서 당국과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개막한 민주당 전당대회로 인해서 시카고의 주요 거리들이 대규모로 폐쇄됐습니다. 유나이티드 센터와 맥코믹 플레이스 주변뿐만 아니라 시카고 시내 번화가의 주요 도로들이 이번 행사를 위해서 차단된 상태입니다. 시카고 비상관리 및 통신사무소에 따르면 미시간 애비뉴와 인근 도로들이 포함된 폭넓은 지역이 지난주부터 점진적으로 폐쇄되기 시작했으며 일부는 DNC 개최로 인한 갑작스러운 통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을까지 예정된 시카고 케네디 고속도로 인바운드 공사와 차선 폐쇄로 인해서 교통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운타운과 골드코스트 지역에서는 노스 와비시, 이스트 후렌 스트리트, 이스트 시카고 애비뉴와 주요 거리들이 특정 기간 동안 전면 통제됩니다. 또한 인디애나 애비뉴, 미시간 애비뉴, 와비시 등에서도 대규모 거리 폐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동안 안전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 통행 제한과 함께 대형 트럭이나 승용차의 진입도 제한됩니다. 관련된 자세한 정보와 폐쇄 일정은 화면과 같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비상관리 및 통신사무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시카고 하늘에서 보기 드문 슈퍼 블루문을 관측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나사의 과학자들이 이번 보름달이 슈퍼문 시리즈 중 첫 번째이며 흔치 않은 블루문과 겹쳐서 더욱 특별한 현상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슈퍼문은 달이 지구와 거리가 평소보다 훨씬 가까워질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달이 더 크고 밝게 보이게 됩니다. 한편 블루문은 통상 한 달에 두 번째로 뜨는 보름달을 의미하지만 원래는 한 계절에 네 번째로 뜨는 보름달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이번 슈퍼 블루문은 천문학적 여름 동안 네 번째 보름달로 9월의 마지막으로 뜰 예정입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슈퍼 블루문이라는 현상은 매우 드물어서 평균적으로 1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합니다. 다음 슈퍼 블루문은 2032년 9월에 예상되고 있으며 그 사이에는 2027년 5월과 2029년 12월에 계절 블루문이 뜰 예정입니다. 이번 주 시카고에서는 맑은 날씨가 예보돼서 슈퍼 블루문을 감상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특별한 달의 밤을 놓치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회는 대한민국 광복절을 맞아서 8월 15일 시카고 제1연합감리교회에서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식과 임시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시카고 한인동포 주요 인사들을 포함한 약 170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최은주 한인회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시작됐으며 임시총회에서는 한인회 정관 개정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개정안은 162명의 찬성표로 승인돼서 한인회 운영을 현대화하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영문명 추가, 온라인 참가자의 정기총회 및 이사회 출석 인정, 회장, 입후보 서류 추천 조건 완화, 투표일 조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김정한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가 대통령 경축사를 대독했고 시카고 한인회 최은주 회장, 민주평통 시카고 협의회 김길령 회장,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서정일 회장이 기념사를 통해서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동주 독립투사의 차녀 박순자 씨와 신정숙 독립투사의 증손녀 홀리킴 씨에게 국가 유공자패를 수여하는 등 감동적인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광복절 기념 공연에서는 시카고 한인 여성의 모든북 팀의 흥겨운 연주와 합창단의 고향의 보험이 참석자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하면 시카고 한인은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서 더욱 활발하고 효과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지난 2월 1일에 그랜드 오픈한 중부마켓 샴버그점이 고객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오는 8월 31일에 고객사은 경품 대잔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샴버그점을 방문한 고객들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샴버그 시장 톰 데일리의 축사와 대상 추첨, 샴버그 상공회의소 회장 리사 길벗이 축사와 추첨을 할 예정입니다. 경품 추첨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임종열, 임민아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다채로운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행사 당일 참가자들은 대상 추첨을 비롯해서 다양한 추첨 이벤트와 즉석 퀴즈, 게임 등에 참여해서 사은품을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일 샴버그점을 방문한 모든 고객들에게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여러 가지 추첨 이벤트와 즉석 퀴즈 맞추기, 게임, 사은품 증정 등 풍성한 혜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중부마켓 샴버그점 좌측 파킹랏에서 열리며 우천시에는 실내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카고 한인 여성회는 지난 17일 토요일 나일스에 위치한 중식당에서 7차 임원회의 및 정관 관련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여성회의 운영 방향과 하반기 사업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회의는 임미라 총무의 개회사로 시작해서 이사장의 경례사와 고혜선 회장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서기 보고 후에는 각 부서에서 2024년 하반기 사업 계획이 발표되어 있으며 여성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9월 5일에 예정된 이사회 준비와 여성의 합창부가 일반 계급으로 전환한 $5,000의 계급 사용 방안에 대해서 중요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여성의 좋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기금을 활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봉사부에서는 10월 19일 오후 1시에 미랄 선교회 장애우들과 함께하는 볼링 대회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 후반부에는 유건자 전 이사장이 여성의 정관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했으며 강의 후에는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여러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교차로 유튜브 뉴스 이어드립니다. 가나안교회가 오는 9월 6일 금요일부터 8일 주일까지 사흘간 특별 부흥사경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사경회는 노진준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서 시대적 사명, 진실함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진준 목사는 현재 PCM의 공동대표이자 순회 설교자로 활동 중이며 전 LA 한길교회 담임 목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부흥사경의 첫째 날인 9월 6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기도에 있어서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룰 예정이며 둘째 날인 9월 7일 토요일 저녁 7시에는 전도에 있어서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0절까지 설교합니다. 마지막 날인 9월 8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헌신에 있어서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공유하게 됩니다. 부흥 사경회에 대한 문의는 가나안교회 전화 224-735-2346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일리노이를 포함한 미국 21개 주에서 작은 거북이를 매개로 한 살모넬라균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보건당국이 긴급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껍질 길이가 4인치 미만의 작은 거북이와 접촉한 51명이 살모넬라균에 감염됐습니다. 또한 5살 미만 어린이의 감염 비율이 높아서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일리노이와 인디애나주에서도 각각 2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연방법으로 4인치 미만 거북이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온라인 판매업체와 반려동물 매장에서 여전히 불법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CDC는 작은 거북이뿐만 아니라 어떤 크기의 거북이라도 살모넬라균을 옮길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노인은 거북이를 키우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살모넬라균 감염 예방을 위해서 거북이와의 직접적인 접촉 자제, 거북이가 있는 환경 소독 철저, 손 씻기 생활화 등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거북이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살모넬라균 감염은 일반적으로 항생제 치료 없이도 회복되지만 고열이나 혈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세계적인 풍자 뉴스 매체 어니언이 10년 만에 인쇄판을 부활시켜서 화제입니다. 시카고에 본사를 둔 어니언은 12개월분의 인쇄판을 한정 가격 $66로 제공하며 민주당 전당대회 특별호까지 포함해서 독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아날로그 방식을 선택한 어니언의 결정은 어깨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과잉 정보 속에서 진정한 웃음을 참기 어려워하는 현대인들에게 인쇄 매체만의 독특한 매력을 제공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니언의 편집장 조던 라플로어는 인쇄환 부활은 마치 기적 같다면서 디지털 플랫폼의 독성을 벗어나서 풍자 뉴스를 더 풍부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어니언의 새로운 소유주인 글로벌 테드라 헤드로는 인류 역사상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관대한 행동으로 저널리즘의 생명줄을 던지고 있다면서 인쇄매체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쇄매체 쇠퇴 속에서 어니언의 인쇄판 부활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연방준비제도 내행의 고위 인사가 오는 11월 대선에서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로 나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관련 발언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스턴 골즈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18일 경제매체 CNBC를 통해서 이러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골즈비 총재는 CBS와 인터뷰에서 기업 가격 인상과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을 잘못 설명하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두 대선 후보가 제안한 경제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연준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도 유권자들이 경제와 높은 생활비를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로 여기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중산층 감세 방안을 포함한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기업들이 식품과 식료품 가격을 인상해서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연방 차원에서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골즈비 총재는 가격 상승의 원인이 단순히 기업의 이윤 추구로만 설명될 수 없다면서 경제적 요인의 복잡성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관세 인상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골즈비 총재는 관세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임에 틀림없으며 단기적으로는 생산자 비용을 더 비싸게 만들어서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킨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관세와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내드린 교차로 유튜브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